일본 여성 만나려고 결혼 산대로 만나려고 많이 가고 있다.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. 지방에 선택. 그러니까 곰이 나타났다고 막 주의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일본 사람들은 늘 대지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나리카와 아야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시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나리카와 아야라고 합니다.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9년 동안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고 그 전에 대학생 때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한 게 있어서 지금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지극기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대학생 때 또 2년이 되셔가지고 한국에 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고 또 서적도 하나 내셨는데 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주요 이슈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일본 결혼 정보 회사에 따르면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지난해에 대비 한 40% 정도 증가를 했다.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일단 저도 40%는 좀 충격적인 수치라 놀랐는데 제 주변에는 옛날부터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커플이 많았거든요. 그 반대보다. 네. 네네. 뭐 제가 여성이라서 여자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향이 성격이나 막 그런 게 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다른 기사는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 만나려고 결혼 산대로 만나려고 많이 가고 있다. 맞아. 그런 기사도 있어요.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막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해서 일본 여성이랑 결혼하려고 정말 그런 자리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근데 그런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남성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맞아요. 네. 결혼할 때 경제적 부담이 큰데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제 주변 봐도 남성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에 별로 없는 것 같고. 그럼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? 그게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은 부부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산다든지 그런 상황인가요? 그러면? 저희는 별로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안 했었고. 근데 집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. 결혼해서. 그냥 월세. 그냥 월세. 하긴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. 일단 월세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할 때 집을 사야 된다? 마련해야 된다? 막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워낙 지방에 뭐 정근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. 네,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, 일본은. 이게 수도권 중심처럼 한국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도 뭐 직장이 그래도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고 뭐 출장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꼭 굳이 그 수도권 인근에 집을 살 필요는 없는 그런 문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네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 약간 환상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남성에 대한. 진짜요? 네. 이거는 뭐 K-팝 팬들도 많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니까 자상하고 잘생긴 한국 남자 막 이런 이미지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보여준 이미지고 실제 만나는 한국 사람은 다르잖아요. 네네네. 제가 아사히신문 그만두고 간다고 했을 때도 주변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좋겠다고. 한국 남자 만나겠네 막 그러면서. 남편이 있는데. 그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남성들은 좀 아니라고 막 부정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. 약간 자상하고 좀 세심한 그런 면이. 네네. 일반 사람들이. 매너도 좀 있고. 네네.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오빠네 가족들이 놀러 왔는데 오빠가 그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한국 남자면 남자가 하는데 이런 것들 고기 구워주거나 짐 들어주거나 막 그런 작은 것들이긴 한데 일본은 여성들이 많이 챙겨주는 쪽이에요.
아, 오히려? 예, 예. 그래서 여성들이 좀 피곤해요. 그래서 한국 남자들 잘 챙겨주면 되게 좀 편하고 사랑받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앞서서 뭐 성격 관련해서도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 남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건 좀 궁금하네요. 적극적인 거. 그러니까 적극적인 표현도 거. 그렇고 예, 일본 남성들이 좀 표현도 별로 안 하고 남성도 여성도 표현도 잘 안 하고 뭐 적극적으로 뭐 사귀자거나 막 고백 같은 것도 별로 안 하니까 여성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구나.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잖아요. 네. 그래서 사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일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커플이 되기 전에는 좀 뜸을 많이 들이나요? 그럼 일반적으로? 네, 맞아요.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싶어도 둘 다 말을 못 꺼내고 그거를 진짜 사귈 수 있다거나 진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고백하는 느낌? 네, 일단 해보자 막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일본에서도 남자가 주로 먼저 고백을 하나요? 그러면?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적극성을 좀 더 좋게 봐주는 측면이 있나 보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해당 기사가 뭐 최근 야후 재팬 포털에 뭐 메인에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자 뭐 댓글이 무려 1만 개나 달렸다는데 대부분 어떤 반응인가요? 죄송해요. 제가 댓글까지는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어떤 기사는 그 남성이 일본 남성이 쓴 기사였는데 일본 남성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다. 이런 식으로 쓰신 분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 남성 그러니까 부정하겠지만이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어떤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남녀 차이가 어떤 거 있냐?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니까 한국 남성들이 좀 더 잘 챙겨주신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는 일본 남성들이 아니라고. 그렇지 않다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봐요. 뭐 그럴 수도 있죠, 사실. 네.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일본에서 이 곰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바로 뭐 이웃 나라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아예 없거든요. 뭐 곰 때문에 한때 이 천연기념물이었던 뭐 반달 가슴곰, 뭐 지리산에서 뭐 포착되고 뭐 방생 프로젝트도 하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한국에서는 전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있긴 한데 옛날부터 제가 아사시미 기자였던 당시에도 곰이 나왔다는 기사를 쓴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도시에는 없죠. 도시에는 없지만 시골 지방에 가면 가끔 있는 일이고 점점 늘어나는 거는 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곰이 원래 산에 있는데 산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민가로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먹는 거를 찾는 그런 경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곰은 사람을 먹는 건 아니지만 사람 보면 공격하게 되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. 그렇다면 이제 곰이 많다면은 뭐 그리고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많다면은 사냥해서 뭐 개체수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좀 힘든가요?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 곰이라는 게 반달곰이거든요. 스키노와그마라는 반달곰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발전 위기종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뭐 허가받고 죽이는 경우도 있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이게 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산에 살던 곰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민가로 나타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산에 먹을 것이 없어진 게 뭐 지구 온난화에 뭐 영향이기도 하고 또 뭐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어쨌든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. 네, 원인 제공자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이기적인 거 아닌가, 그렇게 곰을 죽이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산에 곰이 살 수 있게끔, 그러니까 곰이 먹을 만한 나무라던가 그 열매, 그러니까 과실 같은 거를 많이 먹거든요. 네, 그런 나무를 심거나 뭔가 그 산을 좀 개선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곰을 죽인다기보다는. 개체수를 막 직접적으로 줄인다라기보다도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. 그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네요. 네네. 아무튼 뭐 이렇게
일본 그런 시골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곰 조심해라라는 문구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저 최근에도 어떤 한국 지인이 일본 지방에 갔는데 밤에 사람들이 라디오를 크게 틀고 다니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민폐 끼치는 거 안 된다고 하고 맞아요. 네. 네. 그런데 왜 라디오를 그렇게 크게 틀고 다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도 가까이 오지 않은데 갑자기 만나게 되면 공격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사람들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면서 다니는 그런 게 지방에서는 되게 많죠. 지방에서는 되게 많다. 그러니까 곰이 나타났다고 막 주의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최근 대재앙설로 인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엔고와 외국인 전용 비싼 메뉴판 논란,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관광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이 아무래도 일본 그 내수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실제로 이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어떨까요? 일단 대제안설은 저도 7월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네. 그래서 6월쯤에 한국에서는 한국 친구들이 7월에는 일본에 돌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해외에서는 그렇다더라. 해외에서는 홍콩이나 한국 사람들이 7월에는 한국 가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. 막 그런 뉴스들을 봤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일본 사람들은 늘 그 대지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진짜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. 네.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. 일본 사람들은 신경 쓸 수 없는데 근데 저도 7월 초에 일이 있어서 후쿠오카 갔다 왔거든요. 근데 후쿠오카 가니까 진짜로 후쿠오카 뭐 술집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관광객들이 없더라. 안 오더라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거를 해외 사람들 믿나?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타격이 이미 있는 것 같았고 근데 이게 7월 지나면 8월 이후에는 또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지진에 대한 거는. 근데 뭐 더운 거는 진짜 원래 덥고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8월에는 일본에 가지 말자라는 얘기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때 2019년에 노제팬이 있었잖아요. 노노제팬. 네. 네. 그때도 사실은 일본 지방 여행도 많이 안 가게 됐잖아요. 한국 분들이. 네. 그 직전까지 일본 진짜 많이 갔었는데 맞아요. 갑자기 안 가고 막 그랬을 때 대도시는 아무렇지 않아요. 도쿄, 오사카는 그냥 돌아가잖아요.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이 많은 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죠. 뭐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. 네. 그래서 오나 안 오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대마도 같은 데는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라서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안 오면 진짜 사활이 걸리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방이 더 심한 것 같아요. 그런 영향이. 그리고 뭐 대재앙설 때문에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대재앙설 만화 뭐 중심으로 시작이 맞아요.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많이 안 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가 이제 풍수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믿어가지고. 근데 실제 그 정작 그 일본 사람들의 그때 그런 뭐 대지진 온다, 뭐 후지산 폭발한다 그런 위험이 고조됐을 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궁금하네요.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네 가족들이 사는 고치라는 곳이 지금 얘기하는 대지진 왔을 때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거든요. 네. 네네. 그래서 제 한국 친구들은 일단 한국에 들어오라고 해. 7월 며칠이라고 있었잖아요. 그날은 일본에 있지 말고 한국에 와 있으라고 해.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도 못했어요. 그냥 우습게 볼까봐. 네,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일본 사람들이 거의 신경 안 써요. 네, 거의 안 써요. 근데 일본에서 그런 대지진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약간 작은 그런 지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 공보도 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냥 그게 일상으로 그냥 사는 건가요, 그러면? 그렇죠.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고지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해요. 그러니까 지진 오면 어떻게 대피하는지 그런 훈련 매년 하면서 저희가 성인 될 때까지 큰 대지진이 고지에 올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걸 초등학생 때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성인 될 때까지 안 왔네? 정도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뭐 언제 며칠 날에 온다 막 그런 거에 거의
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덤덤하게 살아가고 네.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네, 볼 수가 네, 있겠네요. 네.